취준생들이 제게 자주 묻는 질문 100가지. 오늘 63번째 시간이에요. 63번째 질문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성차별적인 질문을 받았는데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일단 만약 성차별적인 질문을 받으셨고 이에 대해서 만약 받으신 분께서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고 싶으시다면 뭐 소송을 제기하시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헌법 제11조 제1항은 지금 이렇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문항이 있죠. 그래서 헌법에 이렇게 적혀 있는 것처럼 성차별적인 질문을 받았는데 내가 이건 못 참겠어. 정말 이건 조치를 취해야겠어. 그게 맞다고 생각해. 나의 가치는 사회적 정의 구현이야. 이런 분들이 당연히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소송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지만 이 강의를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조금 이제 공격적인, 극단적인 방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취업을 위해서 어떻게 프로답게, 사회인답게, 물론 지금 소송을 하는 것도 사회인다운 조치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좀 실용적인 관점에서 취업을 위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 중이시다. 정말 현장에서 이런 질문을 받으면 정말 불쾌하고 난감하고 특히 사회 초년생분들은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좀 이제 당황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질문을 저한테 이제 물어봐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직접 이 질문을 받는다면 저는 4가지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대응을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업무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묻는다. 그 성차별적인 질문이 업무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물어볼 것 같아요. 제가 첫 번째,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첫 번째 방법을 가장 추천을 하고요. 두 번째 방법은 이제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당황하지 않으시고 그냥 솔직하게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프로답게 응수한다. 네 번째, 공격적으로 대응한다. 뭐 이렇게 제가 준비를 했어요. 제가 뭐 1번, 2번, 3번, 4번 내용 이 지금 내용들은 다 칼럼으로 준비해 뒀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칼럼을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첫 번째 방법을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냐면 이건 개인적인 경험 때문이에요. 자, 면접은 당연하게도 마치 소개팅처럼 서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인간들의 대화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오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저는 과거 면접관으로 참여했을 때 저와 함께 면접을 보셨던 팀장님께서 그러니까 같이 면접에 참가한 똑같은 면접관으로 참여하셨던 팀장님께서 상대 지원자에게 혹시 아이를 가질 계획이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을 던지셨어요. 저는 굉장히 이게 당황스럽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성차별적인 질문으로 이제 느껴질 수 있잖아요. 왜냐면 그 지원자님께서는 아이를 가질 계획을 왜 물어보지? 만약 가질 계획이 있다고 하면 이거 차별적으로 생각해서 떨어뜨리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게 당연할 수 있거든요. 근데 팀장님께서는 어떤 의도였냐면 그러니까 저희 업계에서 제가 이제 IT 업계에 있었는데 전자기기를 많이 다루고 물리적으로 무슨 속설이 있었냐면요. 지금도 아마 있을 수도 있어요. 잘 있는지 모르겠지만 IT 전자기기를 많이 다루는 우리 업계에서는 아들보다는 딸을 낳을 확률이 높다. 라는 이런 근거 없는 속설에 대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뭐 전자파 때문에 뭐 그렇다더라. 근데 뭐 유전학적으로는 이게 아직 밝혀진 게 없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당연하게도 성별은 이제 염색체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지 저희 회사도 그렇고 저희 같이 일하는 이제 협력사나 뭐 이런 업계 분들은 유난히도 딸을 가지신 아버님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분은 뭐 분위기를 뭐 전환하려고 그랬던 건지 뭔지 몰라도 아이를 가질 계획이 있으신가요? 라고 물어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아들을 원하신다면 저희 업계에서 일하는 것을 좀 제고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뉘앙스로 좀 질문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 분은 하필 경력직이셨지만 이 경력직 분이신데 저희 업계 같은 업계가 아니라 동종 업계가 아니라 이제 다른 업계에서 이직을 하려고 이제 면접을 보셨던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건 진짜 완전히 좀 이제 성차별적인 질문인데 되게 오해의 소지가 다분한 근데 면접관분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62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 질문은 당연히 하지 않아야 되는데 정말 많은 면접관들이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들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훈련을 받지 않은 경우가 많고, 훈련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사람 간의 대화다 보니까 상대방의 맥락과 나의 맥락이 다른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불쾌하게 느껴질 수 있는 질문이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1번 업무와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는지 한번 겸손하게 냉정함을 유지하면서, 실례지만 방금 물어보신 내용이 제가 하는 업무와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라는 멘트를 날려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건 저의 생각일 뿐이에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할지는, 어떻게 대응할지는 전적으로 이러한 종류의 질문을 받고 불쾌감을 느낀 여러분들이 결정하실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네 가지 방법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만약 면접에서 성차별적인 질문을 받았을 경우 어떻게 대처할지, 이 앞에 네 가지 방법, 이거를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실제 예시를 통해서 제가 작성을 해뒀으니까요. 한번 참조해서 준비를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제안을 해드려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